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간밤 글로벌 증시는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빠지며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죠.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1990포인트를 내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보험과 투신까지 매도 물량을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달러화 강세가 이날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 다음주에서 FOMC 회의까지 변동세 커질 것이란 분석 또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있을 금통위와 동시 만기를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3월 11일 수요일장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을 이어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분위기 코스피는 1975포인트 출발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21선 지지 여부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동시효과 분위기 더 안 좋은 모습이죠. 0.8% 이상 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17포인트 가리키면서 전거래일보다 4.9포인트 밀린 상황입니다. 3거래일 연속 장대 음봉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은 어떨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완연한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현재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 이상의 조정 장세에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 이상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코스닥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 더 많은 상황이죠. 다음 카카오가 1.7% 이상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1% 이상 상승 출발 보여지고 있고요. 동서가 현재 약보합이고 파라다이스가 1% 이상 하락, 컴투스가 0.36% 약보합권 출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광모 멘토님 오늘 첫 시간이신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기내 TV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야기를 드릴 때 시장에 대한 중심에 대한 축은 트렌드를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화려하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윤동식 대표님, 오늘 개장 전 어떤 부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예, 전일 많이 뉴스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잡 오프닝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500만 건이 거의 육박하는 수치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악재와 이런 뉴스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황우석 관련주, 줄기세포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오늘 거래소랑 코스닥 시장이 분명히 다 밀릴 겁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이 300포인트,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00포인트 가까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 시장 자체에 이슈가 살아난다고 하면 수급이 몰려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좀 변수가 하나 발생되는 게 오늘죠. 오늘 아침에 중국원양자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총 4천억짜리가 900억 가까이 영업 적자를 나타낸다.
이런 뉴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중국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질 거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가 형성돼서 플러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중국주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좀 문제가 더 크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광모 멘토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장 전 어떤 부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2월달 증시부터 지켜보신다면 외국인 수급 방향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는 모습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 방향 최근 기조에서는 외국인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내적인 이슈에 따라서 특히 이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의 이야기를 건네본다면 다양한 국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하락 좀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달러화라든가 통화 가치에 대한 문제 이야기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신흥국 안에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리스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수급 방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에서는 우리 증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방향 철저하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월 11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1% 이상의 큰 하락세가 나왔었죠. 무엇보다 달러화 강세가 일단 3대 지수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출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윤동식 대표님, 코스피 집계가 됐습니까? 예, 지금 시가상으로는 1971포인트,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60일 선이 이미 좀 깨진 상황에서 60일 선 밑에서 좀 장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 자체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4포인트 하락한 611.35포인트에서 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 시장도 660일 선을 무너뜨린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20일 선을 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장 초반에 시작함과 동시에 주기세포 관련된 주 그리고 중국주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두 업종, 두 종목 섹터들 자체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원양장 같은 경우 지금 하한가에 지금 하한가 좀 풀렸네요. 12%, 13%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요일날 있을 쿼드러플 리칭 데이에 받쳐가지고 미리 한국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크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장일수록 냉정하게 좀 장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이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는 3월에는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지우겠다. 그러면 6월에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 조금 금리 인상을 하면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겠다는 우려감 때문에 장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미국 시장 자체, 미국 경기가 활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돌아섰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FOMC 회의가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부터 경기 지표가 안 좋다, 우리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지 결국은 FOMC에서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좀 변동성이 클지언정 너무 비관적으로 장을 바라보지 마시라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외국인의 매도, 자금 이탈을 우려하게 되는데 어제도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됐죠. 오늘도 장 초반 현재 135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광모 멘토님, 외국인의 수급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도 이 달러 강세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우려감 때문에 증시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통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이 달러가 강세하게 된다면요, 조금은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초반 분위기는 우선적으로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권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이제 수급 방향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대에서 최근에 근접하다 보니까 외국 펀드 환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서도 기관에 대한 매도 수급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금융 투자에 대한 수급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난다면 연금에서 방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 저희 체크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오늘 장에서 연기금의 좀 매수 여부, 좀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분석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업종별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대표님? 예, 우리의 큰형님 삼성전자가 0.63포인트 상승한 143만 원, 3만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 SDI, LG전자, 삼성 SDS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150억 정도 지금 장 초반부터 좀 땡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업종에서 외국인의 조금 수급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화학업종에서 한 20억 정도 올고 철강 쪽에서 한 30억, 전기전자에서 한 50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이다 보니 뚜렷한 방향성의 기관과 외국인의 뚜렷한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는 상황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만 개인과 외국인이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한 2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모습을 놓고 본다고 치면 오늘 우리나라 장세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현금을 전체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교과서적인 트레이드 방법, 분할 매수가 가장 유효한 판단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 시장 모두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너무 비관적이게 볼 필요는 없겠다.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도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40전이 상승한 112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23원 70전과 1126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124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유로와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와 이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장에서 뉴욕장에 이르기까지 달러화는 주요 상대통화 대비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대규모 국채 매입을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유럽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미 국채 수익률과의 격차를 확대시켰고요. 이에 따른 유로 달러의 급락은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한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 반응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증시의 부진은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국제 외환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인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원 1개월물은 여교회 시장에서 달러 N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달러 N과의 동조화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달러 원은 지난 2월부터 달러 N의 동향과 위험 선호 및 회피 요인을 동시에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는 달러 N에서 위험 회피 요인으로 반응하는 대변수가 바뀌는 모습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러 N은 이전 고점이었던 121.84엔을 상향 돌파해서 122.02엔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반락하면서 전 고점 돌파는 일시적인 돌파에 그치게 되었고요. 당분간 전 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향 조정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달러 원은 어제 서울시장에서 1120원 60전에 마감한 데 이어서 여교회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 고점이었던 1121원 70전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1152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원이 여전히 달러 N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시 달러 엔을 추종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하락 조정을 보일 수 있겠고요. 이때는 1121원대가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면서 1120원대 초중반과 후반대를 오가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2월 고용지표에서 시장이 주목하던 임금 상승률의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물가 지표 또한 부진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실업률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미 연준이 물가 수준과 상관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달러화의 가격에 선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20일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가 마감되기 이전까지 달러화는 이러한 기대감을 배경 삼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화는 1121원에서 1130원 사이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악화 소식에 오늘 역시 하한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인데 미용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인공유방 보형물이 올 상반기 국내 승인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윤동시 대표님 두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중국 원양자원부터 보겠습니다. 예. 뭐 하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참 이 종목이라는 게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네. 물론 과거 사례죠.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까 그걸 놓고 빼고 과거 사례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률이 2012년도에는 55%, 2013년도 51%,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간 회사입니다. 물론 단순히 배 갖고 나가지고 물고기 잡아오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냐, 뭐 지출되는 거는 유가와 관련된 거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뭐 가치 투자자들이죠.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들의 뭐 선망의 대상의 기업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 한국의 송금 문제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같이 뭐 영업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락한다. 지난해 적자 전환 뭐 이런 뉴스가 떠버리면 주가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해 영업손실이 930억. 어마어마하죠. 이런 기업들은 조금 위험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분율도 한번 보셔야 될 게, 장활이 지분인데, 대표가 장활이죠. 대표 장활이 지분이 0.78%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나머지 99% 이상이 누구냐? 개인 투자자겠죠. 결국은 대박을 놔도 개인 투자자가 나고, 쪽박을 놔도 개인 투자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맹신했던 재무제표의 불확실성까지 대두가 된다고 하면, 주가의 자체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차트를 좀 놓고 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1,000원대까지 밀렸던 주가죠. 이게 지금 일봉상인데 과거 사례로 보면 1,120원 이때까지 뭐 지속적으로 좀 밀렸던 이때 이 가격대죠. 1,100원대까지 과거 뭐 4,000원, 5,000원대에서 1,100원대까지 굉장히 밀렸던 상황인데 이때부터 2014년도 12월이죠. 11월 이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난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많이 생긴 영업이익률, 많이 생긴 유보율을 가지고 한국 주주들, 99% 이상 가지고 있는 한국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1,000원짜리 주가가 점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4,150원, 한 1,300% 수익 났죠. 1,300% 수익 난 상황에 결과론적으로는 최근에 밀려가지고 4,000원, 5,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지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4,000억 정도 되죠. 제가 엊그제 보기에는 4,000억 정도 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거에 상승하기 전에는 뭐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죠.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영업적자가 지난해 930억이다, 940억이다. 물론 파업으로 인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인데, 글쎄요, 위험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매우 큰 회사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주주 지분율이 뭐 단 10%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 하면 과연 이 기업을 누가 믿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했던 게 이 99%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4분기 실적이 작년과 같이 영업이익률 50% 육박하는 수치가 나타나면 외환송금도 풀렸겠다. 올해는 좀 배당을 하지 않겠는가.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는 800억, 그작년 같은 경우는 900억. 이런 금액들이 좀 어떻게 보면 배당을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 때문에 주가가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매매 패턴을 보면 뭐 여지없이 개인의 사랑, 키움과 미래에셋에서 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큰 포트를 담아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종목을 좀 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스바이오메드인데, 이제 유방보형물을 만드는 회사죠. 기존에 작년 가을경이죠. 작년 가을경에 메디톡스와 공급 계약을 유방보형물 MOU 계약을 했다 해서 주가가 뭐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12,000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21,000원, 23,000원, 22,000원 뭐 요때까지 올랐는데 결국은 계약이 파기가 됐고요. 계약이 파기된과 동시에 주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유방보형물 승인 때문에 주가가 오늘 4.78% 오른 17,5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메디톡스 외에도 타사와 계약이 한번 좀 파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접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과거 사례를 좀 학습 효과를 반영했듯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좋은 호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사랑만을 좀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매 패턴이 한스바이오의 향후 주가에는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스바이오 같은 종목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관망하는 모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르고 있어도 일단 관망하는 것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업종 종목은요. 유가 하락에 정유주, 조선주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공급 과잉 우려에다가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품 시장이 모두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최근 수급 나쁘지 않았던 업종인데 오늘 일단 정유주, 조선주 낙폭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인데 삼성페이 수혜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2.68%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오르다가 조정받았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광무 멘토님 먼저 조선주, 정유주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현 시점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난 연말 때부터였고 저유가 기조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미국과 중동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은 이제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 기조가 되었고 또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유가 안정화를 또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동국가 안에서 사우디에서 유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미국 쪽에서는 공급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는 유가에 대한 방향성 예측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유가에 대해 따라서 영향되고 있는 종목군들, 정유주라든지 화학 섹터들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화학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SOE라든가 GS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기조가 어느 정도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기조가 조금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유주에 대한 문제가 혹은 이제 저유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반전되는 모습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상대적인 기업들이 있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류비 지출이 좀 높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하락점을 좀 마무리 짓고 반등하는 기조였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상대적으로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자에서 다시 한번 저유가 기조가 나타나면서 반사이익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주류비 지출이 좀 높은 항공주뿐만 아니라 해운주들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서도 반사적으로 오늘 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에 대한 문제로 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많이 예측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추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이 종목군들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저유가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은 관망 속에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페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갤럭시 시리즈가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시장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페이로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요. 일부 증권사에서 20개 종목 추천주로만 좀 언급되고 있는 바 사실은 주가가 많이 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삼성페이 같은 종목군들을 바라본다라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핀테크 관련된 이야기가 연계되어서 그룹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사실 삼성페이가 진행됐을 때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는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기를 많이 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계 2위였던 나이스 정보통신이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핀테크에 대한 수혜로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다시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켜보기보다는요. 관망 속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페이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을 때는 보다 더 적극적인 핀테크 관련된 수혜주로 확대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페이 수혜주로는 나이스 정보통신보다 핀테크 관련주 좀 더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죠. 행남자기가 이틀 연속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뚜렷한 주가 급등 이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유 없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할지 점검해 주시고요. 또 아시아나항공이 3년 만에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죠.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분을 인수키로 했는데 이 소식이 현재 5% 가까이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호식 대표님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행남자기부터 네. 놓고 보겠습니다. 행남자기 시총 299억이죠. 작습니다. 제가 시총 작은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웃긴 종목이죠. 2월 달에는 적자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 밀렸는데 갑자기 대규모 출자해가지고 신사업을 한다는 루머 때문에 이틀 연속 쫙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남자기 거래소에서 이제 조회 공시를 했죠. 돈 어디다 쓸 거냐, 소문은 사실이냐. 근데 신규 사업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런 루머들 때문에 요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점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개인이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시총이 작은 종목들,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단순히 수급만 붙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글쎄요. 일단 수급을 좀 놓고 봅시다.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든 과거에 들어서든 아예 매수 매도가 없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000주, 5,000주 깨작깨작 사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결론은 안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월에는 적자에서 주가가 요동쳤다 했는데 과연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30억 적자, 2014년도에는 14억 흑자, 지금 14년도 9월까지는 16억 적자로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13년도에 영업이익률 냈을 때 3%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요. 도자기 좋죠. 저도 참 도자기 좋아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따라가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지금 상한가죠. 오늘 상한가 잔량이 25만 주 쌓여있고 아래도는 10주, 400주 이렇게 안 쌓여있는데 만약에 운 좋게 사셨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오늘 장에서는 반절을 털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상한가에 마감이 된 상황에 내일 다시 또 한번 상한가 간다고 하면 내일 상한가에는 무조건 다 털고 나오셔라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동제약인데
광동제약 비타 500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도 좀 아시아나 항공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아나 항공인가요? 네네. 아시아나 항공 이것도 좋죠. 이제 금호 산업이 뭐 품으로 넘어갔는데 유가 전형적인 수혜주죠. 어제 같은 경우는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3.4% 정도 급락을 했죠. 급락한 수혜를 항공주들, 운송주들이 받고 있고 피해를 정유주들이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금호 산업의 입찰과 관련해가지고 뭐 신세계도 들어간다, 롯데도 들어간다, 뭐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금호 산업도 좀 매각이 됐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운송료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뭐 좀 오르고 있는데, 좀 많이 올랐나, 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자체가, 결국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부텍사스 기준으로 50달러, 50불에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 40에서 50불, 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조금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가 유효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결론은 유가는 하방으로 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렇다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올라타가지고 달리는 말에 같이 동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균형적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금호산업 매각 관련해서 불균형적인 조금 상승이 나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금호산업 매각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사라지고 그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 조금 박스권 장세가 온다고 하면 이제는 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에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어제 애플의 신제품 애플워치가 오히려 시장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이 삼성그룹주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한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시장 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선주들이 무더기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일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선주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은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갤럭시 S에 대한 출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부품주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이례적으로 이 신제품 출시 날짜에 맞춰서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반영이 되고 난 다음 조정을 보이곤 했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이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6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세계 최초에 대한 태그를 많이 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상향되는 부분 안에서 세계 최초라는 태그를 많이 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과거처럼 하청업자에 많이 내몰아주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이 타이틀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삼성전기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판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삼성전기가 우선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더 상승 기조가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사적으로 애플워치라든지 애플에 대한 신제품이 조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이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를 확인해 보신다면요,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S가 선 주문 판매가 2천만 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호평 또한 여러 가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는 추세에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배경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들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를 보신다면은 일봉 상태에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봉의 선에서 넓게 본다라면요, 여러 가지 그 추세가 완성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중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 여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월봉선에서 최초로 20월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요. 이 추세에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이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투신 변화 때문에 만들어낸 현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부진한 상태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우선주가 움직일 시장을 본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대내적인 이슈가 조금은 악재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투심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시장에 대한 보조지표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혹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주기 때문에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 시장에 대한 변수가 여러 가지 방향성 찾기가 어렵다는 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선택이 참 필요하다라고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이 오너가의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강보 확건에 머물고 있지만 삼성 SDS가 4%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윤도시 대표님. 예, 삼성 SDS 참 좋은 종목이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간밤에 나는 상속세 6조 내겠다. 멋집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네. 과거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이건희 회장한테 장학재단이죠. 장학재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상속세를 좀 안 냈죠. 안 낸 걸 안 낸 것과 비교해서 이재용 이번에 삼성 쪽에서 상속세가 됐건 증여세가 됐건 세금을 받을 때 6조 원 가량 이건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총 지분 금액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게 되면 6조 원 가량의 상속세를 정면으로 못 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삼성 SDA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디 거 팔아서 낼까요? 6조라는 돈을 당장 현금으로 마련하기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힘들겠죠. 그렇다 보니 삼성 SDS 주가 SDS 지분을 조금 매각을 해서 조금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만 놓고 보면 23만원대죠. 23만원. 상장한 이후에 37만원을 갔던 주가가 22만원, 22만 6천원, 23만원대 강한 지지선을 맞고 이제 30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어제가 30만원을 조금 돌파를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조금 악재에 힘입어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과거 23만원에서 30만까지 올랐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코스피 200 지수의 젤모직이랑 삼성 SDS가 편입된다는 선편입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조정이 분명히 나올 자리였습니다. 어차피. 근데 때마침 6조 원 매각한다라는 예의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빠지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을 삼성 SDS를 사지 마시고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21선이나 61선을 좀 넘는 자리, 이 선까지 터치하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회가 온다 하면 다시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기 때문에 27만원대 초반까지는 이 종목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S까지 오늘장 돌발 이슈들, 종목들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을 두고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 관망하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가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광 멘토님 어떤 전략이신지 의견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 변화를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와 같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방에 대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이라면 우리가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가 우려된다. 그렇다면 실적주에 대한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안정적인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적주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주 위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동수 대표님은 오늘 개장 이후 좀 시장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제가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차 네. 관심 가져라. 그리고 그 저번 주에는 삼성전자 관심 가져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현대차는 2%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4,000원, 3,500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런 장일수록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현대차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져가셔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뭐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60일선을 돌파해서 뭐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0일을 돌파를 하려는 양음장 패턴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120선을 돌파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장에서 뭐 버티고 강력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쉽게 한 20만 원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탑픽 현대차를 관심으로 가져라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